중국에서 수억 명이 한국의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심각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아무리 금지해봤자 모두가 불법으로라도 한국 넷플릭스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넷플릭스 2022년 라인업이 공개되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의도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 생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수십 수백조 원의 금액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를 사실상 공짜로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왜 손해를 본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한국의 넷플릭스 신작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초비상에 걸린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런 이야기가 꽤나 설득력 있게 중국 현지에서도 펼쳐지고 있으며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중국 정부는 현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19일 중국 영화 흥행 순위 사이트 마오옌 주안예에 따르면 작년 12월 17일에 개봉한 압록강을 건너다는 한 달 동안 9,489만 위안, 한화로 약 178억 원의 흥행 수입을 올렸습니다. 개봉 첫날 단체 관람에 힘입어 흥행 상위에 오르기도 했으나 점차 밀려 지금은 1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하루 입장객은 40만 명으로 점유율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국 정부에서 충격을 받았냐면 우선 작년에 대흥행했던 장진호와 기록 격차가 큰 것인데요. 지난해 개봉해 57억 7,500만 위안 약 1조 8천억 원에 중국 역대 최고 흥행 수입 기록을 세운 장진호와는 전혀 판이한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영화계는 미중 갈등, 중국 내에서 부는 애국주의의 바람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장진호의 흥행 돌풍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시 장진호 영화가 끝나고 일부 중국인들은 6.25에 중국이 참전한 영화 장진호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선체로 경례를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특유의 모습을 보이는 등 대성공을 했습니다. 실제 영화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영화 감독들과 자금이 모인 영화라 촬영 퀄리티 자체는 괜찮았다며 내용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봤을 때 황당하지만 중국인들은 괜찮게 봤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장 흥분한 것은 중국 정부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콘텐츠가 충분히 자체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막대한 돈이 헐리우드 영화를 소비하는데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 한번 중국에서 흥행하면 미국 영화사는 막대한 돈을 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영화 장진으로 역대 최고 수입을 올렸으니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영화 산업을 육성하여 자체 컨텐츠를 만들고 더 이상 해외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본래 중국은 모든 해외와 연관된 사업에서는 궁극적으로 중국 자급자족을 목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기술을 탈취한 다음 중국 내부에서 그것을 소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도 중국이 기술은 떨어지지만 계속 생산해서 중국 기업에 모두 소비를 시킵니다. 실제 작년에도 중국의 반도체 자체 생산 출하량은 30%가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LCD를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많은 분야에서 중국이 독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술 산업 분야로 감성이 지배하는 영화와는 상당히 달랐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의 국뽕 영화를 수년간 중국이 육성해왔으나 거의 대부분 실패한 것도 감성적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중국이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한다는 진부하며 황당한 설정은 큰 성공을 거두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 감독과 최신 영화 기술, 나름의 스토리가 포함된 장진호는 미국 갈등과 함께 대성공을 한 것인데요. 내친 김에 중국 정부는 2020년에 중국을 강한 문화 대국으로 설정하고 5개년 계획을 발표합니다. 동시에 중국의 국가 전용국은 영화 작품에 대해 당의 전면적인 지도를 견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공산당이 원하는 영화를 제작하면 막대한 자금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 중국을 이끌어가는 핵심 회의인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에서도 영화 육성을 다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영화 굴기를 만들어 나가며 그곳에도 돈을 퍼붓겠다는 의도를 보였던 것이죠.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에서 반중 군사협의체인 오커스, 쿼드도 결성하다 보니 중국도 미국에 돈을 퍼주는 일을 배척해 나가며 자체적으로 영화 산업을 키워보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장진호가 이렇게 대히트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가 미국 영화 수입을 대폭 줄여버렸기 때문이죠.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 50개의 중국 자체 제작 영화 개봉, 편당 최소한 200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며 중국 전역의 극장을 현재 7만 7천 개에서 10만여 개로 늘려가겠다는 영화 산업 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중국색 짙은 영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중국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결국 중국 공산당이 이런 영화로 중국의 사상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서양의 자유로운 사상이 들어오는 것은 차단하고 사회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세뇌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장진호가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니 중국 정부는 완전히 탄력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다음 개봉한 애국주의 영화 압록강을 건너다가 흥행에 참패하고 만 것으로 중국 정부는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애국 영화가 이렇게 인기가 급락할 줄은 몰랐던 것인데요. 게다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발전해 중국에 엄청난 손해까지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우선 이 영화의 흥행 실패 원인은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동명의 40부작 드라마가 2020년 말 중국 중앙 CCTV를 통해 방영됐고 소재 역시 장진호와 유사한 6.25 전쟁 참전이라는 점에서 관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보기 싫은 영화까지 강제로 돈을 내며 보게 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비상이 걸린 것은 이러한 영화들이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개봉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설인 춘제 2월 1일에 맞춰 동시 개봉하는 영화 중국 영화계 거장인 장이모와 천카이커 감독의 6.25 전쟁 소재 영화 두 편도 또 개봉합니다. 줄줄이 6.25 전쟁 영화가 개봉되는 것입니다. 천카이거의 장진호 수문교는 장진호의 속편이고 장이모의 저격수는 미국의 엘리트 소대에 맞선 중국군 병사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둘 다 6.25에 중국이 미국을 몰아낸다는 똑같은 소재인 것입니다. 일반 영화사에서는 이런 비슷한 영화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일은 절대 없을 일이지만 중국 정부가 영화산업 굴기로 막대한 돈을 지원하니 당연히 영화사들이 영화를 찍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에는 이렇게 중국 사상을 강조하는 비슷한 부류들이 대거 개봉할 것으로 보이며 그 가운데 천문학적인 돈이 소비될 것입니다. 반도체 굴기와 같이 수십, 수백조 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국 넷플릭스에서 선보이는 2022년 라인업이 중국에 공유되고 있는데요. 물론 중국은 돈 주고 넷플릭스를 안 봅니다만 한국 작품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웨이보에서 한국 작품은 다양하고 창의성이 돋보인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즉 중국인들도 결국에는 한국 컨텐츠로 눈이 높아져 중국 전쟁 영화는 완전 질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당장 1월 말에 선보이는 지금 우리 학교는 킹덤 이후 다시 한번 한국 좀비물로 기대를 모읍니다. 종이의 집은 한국에서 리메이크 되면서 전세계 네티즌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집은 유지태, 김윤진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의 박혜수도 등장하면서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는 없으며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라인업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K-드라마 영화 열풍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계는 한국 넷플릭스를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오징어 게임 등이 연달아 히트치며 한국의 문화는 특별하며 재미있다고 각인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집콕을 하면서 미디어 시청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갈수록 눈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결국 이것이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인 6.25 전쟁 영화들을 싹쓸이로 몰아낸다는 흐름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언제까지 불법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한국, 헐리우드 영화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지적 재산권 협의는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이를 중국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는 막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이를 미중 사이에 의제에 올린다면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베낀 중국 예능 프로그램이 곧바로 폐지된 것도 그런 흐름인 것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국뽕영화 참패에 할 말이 없는 것은 이 모든 일은 스스로 초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이 작품에 한 작품만 성공해도 제작비에 비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게 되므로 투자도 공격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러한 투자 기법을 다름 아닌 한국에서 찾았다고 관련 기사를 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것을 한국식 비밀병기라 부르며 한국 방식대로 성공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총괄 강동환 VP는 한국 컨텐츠는 넷플릭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카테고리라 말하며 지금까지 넷플릭스가 한국에 1조 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만 5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전하면서 작년엔 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15개였지만 올해는 25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수많은 영화사들이 여전히 6.25 항미원조 영화를 보조금 받으려고 제작 중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로운 시청 욕구를 제어한 결과 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2025 목표인 영화 굴기가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옆나라 한국의 창의력과 다양한 소재에 컨텐츠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